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정부가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및 KTNG 사장 교체 개입 의혹을 주장한 신재민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신 전 사무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폭로에 나서는 등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밝혀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 KF-X 사업 분담금의 일부를 납부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이번 분담금 수령으로 일각에서 제기됐던 인도네시아의 KF-X 사업 철수에 대한 우려가 불식됐다며 향후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국내외 판매량이 458만 6,700여 대로 2017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현대차는 내수 시장에서의 선전을 바탕으로 신차 판매 호조와 중남미 시장 등 신흥 시장에서의 선전이 실적 반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오늘 새해 첫 거래일이 지났는데요. 지난 연말까지 우리 시장을 방어해줬던 기관 쪽의 수급,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자, 기관이 오늘 거세게 매도 물량을 내놨고요. 거기에 외국인까지 가세하면서 오늘 양시장은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시초가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중국의 제조업지수 발표와 함께 하락으로 전환이 된 채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한 상황인데요. 자, 간신히 2010선에 지지된 모습을 코스피 지수에서는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자, 차이신 제조업 지수는 여전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낳으면서 우리 시장을 비롯한 일본과 중국, 홍콩까지 아시아 증시가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래 올해도 시작이 된 상황인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점검과 그리고 올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52% 하락한 2010에 마감이 됩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기전자 업종만이 시장을 방어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면서 삼성전자는 38,750원에 SK하이닉스는 6,6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현대차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면서 11만 4천원에, 한국전력은 3% 가까이 올라오면서 3만 4,0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봅니다. 전일 대비 0.93% 하락한 669.37에 장을 마칩니다. 수급 상황 확인합니다. 역시나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상위 종목들 하락세로 이어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신라젠 하락으로 마감이 된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 넘는 4% 가까운 하락으로 72,500원에, 바이로메드는 상승으로 이어가면서 26만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메디텍소 역시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면서 58만 3천원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1% 넘게 하락하면서 9만 8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장은 올해 첫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오늘은요, 봉주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2019년 첫 방송을 또 봉주 선생님과 함께 문을 열게 됐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 해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2019년이 밝았죠.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황금돼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청자분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에 돼지의 우리가 꿈에 돼지가 나오면 굉장히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부르는 어떤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좋은 기운들 받아서 모두 다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도 좋은 내용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또 정석투자와 함께 그리고 봉추 선생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이런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수익으로 복을 많이 주실 것 같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봉추 선생님과 1시간 동안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1교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1교시는 업종의 이해 시간입니다. 자, 이제 올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이번 해에 많은 좀 투자 계획들 세워 보셨을 텐데 그 안에서 어떤 업종을 또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특징들 다시 한번 좀 잘 알아가 보시길 바랄 텐데요. 자, 오늘은 어떤 업종을 배워볼지 궁금합니다. 자, 봉추 선생님, 오늘 올해 첫 방송인데 첫 번째로 배워볼 업종, 어떤 업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12월까지 공교롭게도 코스피에 있는 모든 업종을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의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3대 업종을 먼저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에 4대 업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화학, 철강금속, 전기전자, 운송장비 이렇게 4대 업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닥 역시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이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3대 업종이라고 하면은 인터넷, 디지털 컨텐츠, 소프트웨어 이렇게 세 가지 업종을 3대 업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면 여기에 제약을 포함시켜야겠죠. 제약이 오히려 인터넷 업종을 대신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면에서나 어떤 그 시장 내의 위상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제약이 훨씬 이 3대 업종에 가깝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기존의 어떤 그 3대 업종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인터넷, 디지털 컨텐츠, 소프트웨어 이런 업종은 코스피에 없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코스피에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코스닥만의 고유한 색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물론 그 시장을 접근을 할 때 코스피를 접근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이 세 가지 업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코스피에도 있고 코스닥에도 있는 업종이라고 하면은 굳이 코스닥에 있는 업종을 접근할 필요가 없거든요. 물론 개별 기업별로 굉장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접근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코스피를 접근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터넷이나 디지털 컨텐츠, 소프트웨어 업종은 코스피에 없는 업종이에요. 그리고 비슷한 사업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코스피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전문성이 더 낫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코스닥의 색깔을 띠고 있는 그런 그 업종이 바로 이 세 가지 업종이기 때문에 코스닥의 3대 업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코스닥을 접근할 때는 이 세 가지 업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업종 중에서 먼저 인터넷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조금 침체한 그런 흐름이죠. 영향력이 많이 조금 작아졌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시가총액 면이나 그런 것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위축된 그런 흐름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게 코스닥의 지존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인터넷 업종이 굉장히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그런 업종이었었죠.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네이버라든지 그리고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다 코스닥 인터넷 업종에 있던 그런 기업들입니다.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NHN이나 다음 이렇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결국은 NHN이 네이버로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코스피로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와 합병 후에 결국은 코스피로 이전을 해서 지금 코스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남아있었다고 하면 이 인터넷 업종의 위상이 지금과는 굉장히 달랐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흐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업종은 지속적으로 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얼마든지 향후에 좋은 기업들이 다시 생겨나고 상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카카오 같은 기업들만 하더라도 카카오 같은 기업이 새로 생겨나고 이렇게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시가총액 큰 종목으로 상장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시대를 인터넷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이 그런 엄청난 기업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터넷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새로운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상장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최근 흐름 같은 경우에는 카페24가 상장되면서 조금 흐름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런데
카페24가 시가총액 면에서 어느 정도 좀 흐름이 나오긴 하지만은 인터넷 업종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려내기에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24의 어떤 흐름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향후에 어떤 다른 기업들이 생겨나는 그런 흐름들도 꾸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찰하면서 뭐 대응하면 무난하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그런 괜찮은 기업들이 다시 생겨나고 또 상장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를 꾸준히 관찰하면서 인터넷 업종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자,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인터넷 업종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게 순위를 바꾸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한번 1위 기업과 그 이하의 기업들의 순위가 결정되고 나면은 이게 뒤집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과거에 다음이 엄청난 그 위상을 차지하고 있을 때 네이버가 그걸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쉽게 1위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이 순위가 바뀌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1위 기업들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1위 기업들은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업종이 바로 인터넷 업종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은 역시 코스닥의 원래 지존이었던 업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코스닥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종이라서 향후에 좋은 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찰을 하자. 그리고 역시 코스닥을 접근할 때는 이 3대 업종이 먼저 고려가 돼야 된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터넷 업종의 업종지수인데요. 353번이죠. 자, 보시면은 더 ENM부터 KINX까지 종목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지금 위상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런데 꾸준한 관찰은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더 ENM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용연BM이라고 기억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게 풍력 관련주였는데 룽투코리아에서 인수를 하면서 인터넷 관련한 사업들을 추가하면서 지금 인터넷 업종에 들어와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등록 서비스라든지 웹 호스팅 같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메인 등록이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라서 꾸준한 사업적인 어떤 흐름은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KINX의 최대 주주가 가비아예요. 그래서 KINX의 어떤 그 기업 흐름 이런 것들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가격 비교 사이트라고 말씀드리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최근에 이 그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이용을 해보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가격들을 뭐 인터넷상에서 비교를 하고 그리고 어떤 그 업체를 선정해서 제품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꾸준하게 이 그 다나와 같은 경우에도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뭐 꾸준한 흐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는 취업 포탈의 1위 기업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인 HR이 속한 그룹이 다우키움 그룹이에요. 다우키움 그룹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종목들이 한번 움직임을 보였을 때는 굉장히 큰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도 한 번씩 강한 흐름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취업 관련주들은 좋은 점이 있죠.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부각되는 게 바로 취업 관련주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또 대통령 선거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취업 관련한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는 반드시 좀 관심을 가지자 뭐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스24는 인터넷 서점이라고 뭐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해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창출되기 때문에 어떤 그 매출 부분의 꾸준함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뭐 B2B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업이죠. 기업 간의 어떤 그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어떤 그 수요가 창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죠. 그리고 자, GY 커머스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광고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역시 쇼핑몰 제작 그리고 관리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역시 계속해서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어떤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터넷으로 많이 흘러가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그런 부분이 더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KINX는 아마
그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한 그 테마주로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호스팅 관련한 사업도 하고요.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가비아가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어떤 그 모회사의 어떤 흐름과도 좀 연계된 그런 흐름을 보이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 창에 같이 모아놔봤는데요. 사실 관심 종목으로 같이 보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개별 기업들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의 흐름 그리고 주가의 흐름 이런 것들만 참고하시면 무난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기업 흐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INX인데요. 자, 보시면은 역시 뭐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한 그런 그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호스팅 관련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업종에 있는 그 기업들은 어떤 1위 기업들은 꾸준히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있고요. 웬만하면은 뭐 실적이 뭐 가파르게 안 좋아지거나 그런 흐름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흐름들이 유지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KINX도 마찬가지의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카페24는 역시 뭐 인터넷 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이 매출이 굉장히 좀 그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에요. 물론 뭐 순이익에서 조금 적자가 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이런 부분들이 가끔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고요. 꾸준한 그런 흐름들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네, 카페24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쇼핑몰을 제작해서 그런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그 수요가 창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을 보시면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계속해서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향후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주가 측면에서는 좀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 당장 어떤 그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좀 부담스럽다. 뭐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ES24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연관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만한 그런 흐름까지는 아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사람인 HR.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꾸준하죠. 그래서 이게 취업 포털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1위 기업이라는 이 자리가 쉽게 바뀌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정치적인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비아는 도메인 등록 서비스와 호스팅 관련한 웹 호스팅 관련한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뭐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수요가 꾸준히 창출되는 게 어떤 인터넷상의 그 기업들의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 E&M 같은 경우에는 용연 BM이라고 풍력관련주로 움직이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게 룽투코리아가 인수하고 나서 과거에는 이게 재무구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실적도 안 좋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조금 안정이 되는 그런 흐름이에요. 언젠가는 풍력 관련주로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그 이슈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관련한 그런 사업을 추가를 하면서 인터넷 업종이 추가됐다. 뭐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넷 업종인데요. 이게 길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과거에는 엄청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NHN이 코스닥에 있을 당시에는 흐름이 엄청났었죠. 그런데 코스피로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이 남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카카오와 합병을 하고 카카오가 코스피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요. 지금 최근의 흐름은 카페24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페24가 시가총액 면에서 그 가지고 있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업종의 어떤 흐름을 이끌고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의 흐름 자체가 카페24의 흐름과 업종의 흐름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업종의 어떤 흐름을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개별 종목들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은 무난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인 HR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한 번씩 강한 흐름들이 나오죠.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관련한 그런 이슈가 나온다거나 했을 때는 강한 흐름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사람인 HR이고요. 그리고 이 취업 관련주들은 이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는 반드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대선이라든지 총선 이런 것들을 앞두고는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점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는
소액으로라도 묻어놓으면은 언젠가는 뭐 주가가 정말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는 한 번씩 흐름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웬만한 종목들은 다 살펴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KINX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한 테마주로 과거에 움직였었던 그런 흐름인데요. 최근에는 어떤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지면서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 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런 기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그 흐름들이 있을 때 그리고 또 가비아와 같이 어떤 연계된 그런 흐름이 있을 때 움직이는 그 정도로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업종의 주가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역시 그 업종의 흐름을 보기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어떤 흐름을 보시고 정말 저점에서 더 이상 빠지기 힘들다고 했을 때는 묻어두면 한 번씩 움직임이 나오는 게 바로 인터넷 업종이다. 그리고 역시 마지막으로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코스닥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3대 업종 중에 하나로서 언젠가는 다시 한번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업종이 인터넷 업종이다. 이 정도로 오늘 인터넷 업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교시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업종은요, 인터넷 업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뭐 코스피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작년까지 모두 훑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또 코스닥에 속한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인터넷 업종 같은 경우에는 NHN이라든지 카카오가 이제 코스피로 좀 이전을 하면서 이 업종이 좀 힘이 약해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업종 안에서 최근에 상징성이 있는 카페24 같은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업계 순위가 좀 바꾸기 힘든 업종이기 때문에 1위 기업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이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잘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카페24를 비롯해서 사람인 HR 그리고 예스24 등 각각의 종목들에 대해서 적정 주가와 함께 다시 한번 좀 꼼꼼한 분석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에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교시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업종은요. 인터넷 업종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2교시는요, 종목 현미경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거래했었던,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 좀 살펴봤던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복기와 함께, 관련된 업종에 대한 뭐 흐름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봉투 선생이 오늘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 배워볼 종목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국유니온제약인데요. 한국유니온제약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작년이죠. 벌써 작년이 됐네요. 10월 12일에 추천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당시에 16,600원, 15,700원, 그리고 평균가 16,150원 대비해서 손절은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20% 이렇게 전략을 전달했었는데요. 10월 17일에 곧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플러스 20% 수익 매도를 했습니다. 당시 전략은 그렇습니다. 어떤 그 지수의 흐름 자체는 약간 불안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는 손절은 5%로 짧게 보고 그리고 상승하면은 수익은 20% 정도까지 끌고 가보자 그런 전략이었었는데요. 어떤 그 흐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운도 좀 따라줬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종목을 추천했을 때는 바이오의 흐름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추세적으로 꺾이는 그런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좋을 흐름이 아니었었죠. 그리고 뭐 의약품이라든지 제약 이쪽도 흐름이 좋지 않았었죠. 결국은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꺾이는 흐름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만 하더라도 10월 중순이었기 때문에 지수가 한번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도 약간 그런 불안한 흐름은 있었는데요. 다만 이 한국유니온제약 같은 경우에는 흐름 자체가 괜찮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수가 급락하기 전에 흐름이 굉장히 좀 강했었어요. 급등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죠. 그리고 사실 지수가 불안한 흐름이긴 했습니다. 10월 초부터 중순까지 급락하고 중순 이후에 횡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격적인 어떤 그런 지수의 수치를 봤을 때는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업종도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종목 자체적으로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발생했을 때는 단기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 지수가 버텨주는 흐름만 나온다고 하면은 단기 반등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그런 흐름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왔던 그런 흐름입니다. 사실은 좀 운이 좀 작용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주식 투자를 하는데 뭐 운도 조금 필요한 그런 흐름이죠. 다만 이런 과정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그 시장을 정확하게 좀 보는 그런 눈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 종목에 대한 그런 그 흐름들을 보는 그런 시각도 필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18,000원이에요. 공모가 아래로 강하게 움직이던 종목이 공모가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충분히 접근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이 추천을 했었고요. 결과도 괜찮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2일인데요. 자, 이날이죠. 자, 흐름을 보면은 이게 상장을 하면서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여기 그리고 이 정도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추천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추천을 못하고 한번 놓친 상황이었어요. 결국은 상한가를 가고 그리고 조금 더 급등이 나온 이후에 지수가 하락하면서 같이 하락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점을 기록하고 다음날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날 추천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플러스 20% 이상 수익이 나오면서 수익 실현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운이 조금 더 작용을 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지수의 흐름을 보면 지수가 이때 횡보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지수에 대한 판단은 틀렸지만은 종목에 대한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잘 봤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과도 괜찮았던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수나 업종에 대한 그런 판단은 좀 빗나갔지만 종목 자체적인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금 판단을 하고 또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신규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정말 지수가 대폭락하는 흐름만 아니면은 자체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대응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면서 잘 대응하시면은 무난하겠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보판지입니다. 삼보판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추천한 종목은 아니고요. 이 종목은 좀 오래전에 추천했었던 종목인데요. 2015년 1월 21일에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당시에 8,000원, 7,600원, 평균가 7,800원 이렇게 분할 매수해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20% 이렇게 전략을 전달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당시에 이 종목은 또 곧바로 3월에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 실현을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죠. 그런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 그런 상황은 아니었었고요. 당시에 이 종목을 보면은 그 업종의 어떤 흐름과는 좀 다른 흐름이 나왔습니다. 삼보판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흐름이 좀 괜찮은 흐름이 나왔었다가 조정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업종의 어떤 그 흐름보다는 좀 강한 그런 흐름이었어요. 사실 그 이전에 엄청난 흐름을 보이다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중기로 가지고 가기에는 가격 메리트가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단기로는 최소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추천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삼보판지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움직이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은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업종과 다른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당시에 이 종목이 움직이던 이유를 보면은 역시 테마주로 움직였었습니다. 당시에 대선 테마주로 움직였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당시 대선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반기문 총장의 테마주가 바로 삼보판지였었죠. 그래서 그 이전에 엄청난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면 충분히 최소한 단기적인 흐름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2015년이기 때문에 당시만 하더라도 2017년 말이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그런 그 예정된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한참 멀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끌고 가기는 좀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추세로 끌고 가려면은 사실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그 정도 가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대선 테마로 움직이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면 최소한 단기적인 움직임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그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부담 없이 추천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흐름 자체도 단기에 괜찮게 나오면서 수익 실현을 했었던 그런 기억입니다. 자,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인데요. 자, 보시면은, 2015년, 자, 1월 21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당시 추천 가격이 8,000원입니다. 8,000원을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매수가 됐었죠. 매수가 되고 나서, 그리고, 3월에 곧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 실현을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익 실현을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이전의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강했었죠. 사실 뭐 이전 2013년부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만은 대선 테마로 움직였던 건 뭐 2014년부터 움직임이 나왔었죠. 사실 그 대선이 한참 남았습니다만은 어떤 대선 그 유력한 후보들의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만 충분히 발생을 하면은 단기적으로 흐름이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었는데요. 당시 흐름을 보면 고점 이후에 조정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저점을 기록하고 또 반등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빠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천을 했었고요. 수익 실현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면은 역시 가격이 확실히 조정을 받지 않으니까 그렇게 큰 상승은 나오지 않았었죠. 그리고 뭐 제대로 조정을 받은 이후에 반등이 제대로 나왔던 그런 흐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격 메리트가 확실할 때는 중기로 끌고 갈 수 있지만은 이런 구간에서는 단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추천을 했었고요. 결과도 괜찮았었던 뭐 그런 그 종목의 매매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복기를 해보신다면은 매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종목은요. 한국 유니온 제약과 그리고 삼보판재에 대해서 두 가지 종목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한국 유니온 제약에 대한 부분은 작년 10월에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일단 20% 수익 매도로 결과론적으로는 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종목 자체 흐름을 좋았던 상태라서 무난하게 좀 추천을 했고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한 흐름과 특징적인 부분도 추가적인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삼보판지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월에 추천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3월 4일에 급등하면서 수익을 실현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일단 추천 당시에 단기 매매 가능했던 흐름 속에서 좀 공략을 했었던 상황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대선 테마주로도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 종목에 대해서 테마와 그리고 업종에 대한 특징이 같이 갈 때 어떻게 또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1188님의 질문입니다. ED를 평단가 500원에 보유 중입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아직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고 일단 매수가 500원 기준으로 상담 도와드립니다. 자, ED 오늘은요 약보한 마감이고요. 436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봉주 선생님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F고요. 종목은 매도 후에 종목 교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관리 종목이에요. 관리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물론 이 종목이 관리 종목이 해지되면서 엄청나게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결과론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관리 종목 상태에서 새로운 해가 밝았다는 건 약간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관리 종목을 굳이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종목이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종목은 매매하시기 바라고요. 굳이 불안한 종목을 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일단 지금 손해를 보고 있지만은 정리 후에 정상적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ED였습니다. 아쉽게도 F학점이 확인이 된 상황인데요. 매도 후에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끝자리 7359님의 질문입니다. 상신 EDP를 매수가 18,000원에 비중 5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상신 EDP 종가는요, 오늘 역시 약보한 마감이고요. 12,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금 손실권이 꽤 커가고 있는 상황인데, 봉주 선생님, 이 질문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F입니다. 그리고 반등하면 마이너스 20%,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저점 이탈 시에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점 이탈하면은 굳이 홀딩하지 마시고요.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자,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추격 매수하셨어요. 결국은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셨죠. 그리고 아무 기준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43%까지 홀딩하셨어요.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추세적으로는 지금 단계 많이 꺾인 것 같은데 엄청나게 상승한 종목입니다. 아직 내려갈 자리가 많고요. 전기차 테마는 중기 매매하기엔 좀 더 기다리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이너스 20%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점에서 보면 40% 이상 반등한 자리예요. 단기에 충분히 반등이 나왔다는 것이죠. 본전까지 기다리다 본전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을 전달하고요. 하락했을 때는 저점 이탈하면은 이 추세가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흐름이 또 단기적으로 끝나요. 그래서 미련 갖지 말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비중도 많기 때문에 미련 갖고 계속 홀딩하다가 손실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으니까 꼭 기준대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반등하면 마이너스 20%, 하락했을 땐 저점 이탈 시에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상신 EDP 질문 주신 시청자 분이셨습니다. 아쉽게도 F학점 역시 확인이 됐는데요. 마이너스 20% 또는 저점 이탈 시 손절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봅니다. 끝자리 4512님의 질문입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은 넥스트 사이언스고요. 매수가는 7,000원에 비중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넥스트 사이언스 종가는요, 오늘은 0.82% 강보합권 마감이고요. 6,1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올라왔지만 여전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학점은 쉬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20%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20%는 저점 이탈하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하락했던 게 마이너스 20% 정도까지 하락했었는데요. 다시 저점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정리를 하자는 거죠. 자,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매수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정도면 충분히 매수할 만하죠. 충분히 조정받았고요. 그리고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좀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셔야 되는데 마이너스 20%까지 그냥 홀딩하셨어요. 그래서 기준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뭔가 강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면 기다려보면 되겠죠. 물론 이 종목이 자회사가 인플루엔자 관련한 그런 뉴스가 있어서 좀 조류 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이 종목이 어떤 이슈가 없었을 때는 움직이기 어려운 종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냥 기다리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매수 이후에 낙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본전이 오면은 정리를 일단 하고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 저점을 이탈한다는 것은 최근 이 중기적인 좋지 않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락할지를 몰라요. 그때는 정리 후에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반등하면은 본전 매도, 하락하면 마이너스 20% 손절 후에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넥스트 사이언스는 시약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20%의 대응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봅니다. 끝자리 7589님의 질문이고요. 풍국 주정을 매수가 17,800원에 비중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풍국 주정은요, 12% 넘게 급등하면서 21,6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질문 중에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자, 봉추 선생님, 이 질문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학점은 쉽니다. 그런데 매도 후에 재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단기적으로는 들어갈 만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 좀 안정적으로 들어갔다고 하기는 좀 어렵죠. 자,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00원이죠. 사실 이 정도면은 단기 매매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추세적으로 보기에는 어렵죠.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고 가기는 좀 힘들고요. 단기에 지금 20% 넘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매도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아래에서 접근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16,000원 아래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데요. 지금 매수가 자체가 높아요. 그래서 조금만 출렁이면 금방 본전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좀 허무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매수가가 이렇게 높았을 때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수소차 테마주들이 최근에 강한 움직임이 나오긴 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종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던 종목들은 또 하락했을 때는 조정도 크게 받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턱대고 그냥 마냥 홀딩하는 것보다는 일단 수익 실현을 하고 확실하게 가격 조정을 받았을 때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한다는 게 낫겠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상승했다가 가격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면 되니까요. 너무 미련 갖지 마십시오.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일단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풍국 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약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주셨는데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오늘 12% 넘는 상승으로 수익을 내고 계시고 현재 부근에서 수익 청산하시고 매도 이후에 다시 가격대 눌렸을 때 재매수에 대한 의견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은요, 끝자리 1255님의 질문입니다. 인지 컨트롤스를 매수가 6,600원에 비중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인지 컨트롤스 종가 확인할까요? 오늘 3.42% 상승하면서 6,96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이 종목도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봉주 선생님,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네, 일단 학점은 D입니다. 그리고 수익 15%나 본전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을 확실히 받으면은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상승하면 15% 정도 짧게 수익 실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본전 매도 후에 아래에서 접근을 하자는 거죠.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여기에서 매수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면은 추격 매수예요. 지금 단기에 급등하니까 따라잡았지 않습니까? 수소차 테마입니다. 그래서 흐름들이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에서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지면 좋은데 매수가가 높다 보니까 조금만 하락하면은 금방 본전 그리고 손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너무 미련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수소차 테마주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아직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접근하면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너무 미련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흐름이 좋지만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가더라도 수익을 짧게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 정도만 짧게 보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본전에 일단 매도를 하세요. 본전에 매도를 하고 아래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시면은 그 확률이 훨씬 높아지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소차 테마는 향후에도 움직임이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들을 이용해서 적당히 접근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격 메리트가 없는 종목들은 기다리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15% 수익 실현하시거나 본전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지 컨트롤스에 대한 부분은 D학점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목표가는 15%에 잡아주셨고 그리고 하락 시에는 본전 매도 이후에 재매수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2019년이 밝았습니다. 이제 새해인데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만큼 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또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Kim Jong-un says North Korea will not make or test nuclear weapons or give them to others.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에 대해서 언급을 먼저 했습니다. 네, 김정은의 무려 4불 입장이라는 부분, 예, 핵무기를 제조, 시험, 그리고 사용, 전파하지 않겠다는 그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He's ready to meet President Trump anytime. 네, 그러면서 언급을 했죠. 언제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됐고요. I also look forward to meeting with Chairman Kim. 이제 나도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를 고대를 한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신년사를 발표한 뒤에 약 23시간 만에 이 트위터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또한 마지막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North Korea possesses great economic potential. 네. 북한은 아주 잠재적인 경제적인 이런 잠재력을 지닌 나라이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을 보다 강하게 협상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것으로 풀이가 된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자신의 협상으로 북핵 위협이 크게 줄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라는 외신 쪽의 분석입니다. 이제 신년이 되면서 무역 전쟁을 비롯해서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점 언급을 드리고요. 네, 또 다른 트위터입니다. 네,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고 또 미국의 이런 상황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만큼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The Democrats, much as I suspected, have allocated no money for a new wall. 네, 역시나 내가 예상한 대로 지금 장벽안 예산에 대해서 전혀 돈이 배정되지가 않았다라면서 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국경장벽 건설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6일 중간선거 승리에 따라서 3을 개원하는 차기 의회에서 이 하원의 다수당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원을 장악하자마자 이런 부분을 또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화당의 반대도 예상이 되지만 만약에 민주당표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에 이 트럼프 대통령과 또 어떤 식으로 이 장벽 건설한 예산안을 풀어갈지가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측이 가파르게 대치를 하는 만큼 거의 지금 셧다운 사태가 열흘을 넘겼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과 또 경제 시장에도 미칠 영향이 커질 것으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Let's make a deal. 네, 좀 그 전에 낸시 지금 한 부분을 더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임기 전에 화해 돌파구의 마련에 나설 것이냐라는 부분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낸시 펠로시 민주당 대표와 협상하겠다는 뜻을 역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밝혔습니다. 2일 지금 초당적 브리핑을 위해서 여야 의회 지도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상하겠다는 뜻을 또 내비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 건지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바로 미중 무역 회담인데요. 이제 벌써 1월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 무역 대표단이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이제 외신 쪽에서는요, 중국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무역 전쟁이 유럽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새해 첫 거래를 맞은 중국 증시 1% 안팎의 하락세로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미국 증시도 하락세를 압박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상하이 종합지수 1.15% 하락해서 2,465.29에 맞췄고요. 선전 종합지수도 0.91% 밀려서 1,256.39에 마감을 했습니다. 홍콩 증시 역시 3% 가까이 급락했다는 소식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의 경제 지표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오늘 중국 쪽 지표 발표로 인해서 중국을 비롯한 우리 증시 그리고 일본과 대만까지 주요 아시아 증시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올해 첫 거래일이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장에 대한 전망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 그동안에 지수 방어를 해줬던 기관 쪽에서 물량이 세게 나오고 있는데 내일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내일도 그렇게 흐름이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낙폭이 워낙 커서 단기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동안은 제가 12월 같은 경우에는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다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당시의 상황은 그랬어요. 기관들이 철저하게 방어를 하면서 지수를 묶어놨던 그런 흐름인데요. 지금은 상당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특히 2000선이 깨졌을 때는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보수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천선을 이탈하는지 지키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가상으로 무너졌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2천선을 지키는 것도 결국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락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좋을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흐름을 보면은 뭐 굉장히 급격하게 꺾이는 그런 흐름 아닙니까? 그래서 무너질 수도 있는 흐름이니까 좀 조심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일 흐름은 하락했다가 잠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이, 반등 흐름이 계속 시장에서 이어지기는 힘들어요. 지금 한국 시장도 그렇지만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해외 증시도 좋지 않은 흐름이에요.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작용을 하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2천선이 깨지면서 더 하락하면은 단기에 크게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하지 말자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흐름은, 강한 흐름은 어렵다. 그리고 웬만하면 약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조심하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격히 무너지는 시장 흐름에 대해서 항상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천선 이탈 시에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는 내일장 전망까지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함께해 주신 봉주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요일장에 대한 부분 정석투자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죠.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